네, 지난 주말에 이제 글로벌 증시 상황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지표 미국에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좋았죠. 그리고 FOMC가 이제 이번 주에 있는데요. 추가적인 또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별것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 좀 교차하는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들 알아봅니다. 김희욱 전문위원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 사실 FOMC 바로 직전에 나오는 고용지표는 항상 시장에 큰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미 정부의 공식 고용보고서 한번 직접 살펴보면서 설명드려보기로 하죠. 자, 이번에는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연준이 과연 내년 양적 완화 기조를 어떻게 천명할 것인지에 관심이 컸던 만큼 투자자들이 이번 고용보고서 결과가 또 너무 좋게 나오지는 좀 말았으면 하고 바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과 보시니까 헤드라인 넘버가 14만 6천 건 비농업 고용 증가를, 그리고 실업률이 7.7%로 또 한 번 내려갔네요. 이 둘 다 당초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 밑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태풍 샌디라는 이 변수에 대해서 미 노동부에서 공식 입장을 밝힌 건데요. 미 노동부 측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지난 태풍 샌디의 영향이 지난 11월 미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혹은 within normal range라는 건 그냥 정상적인 이런 예상 범위 내에 그 정도의 영향만을 주었다. 이렇게 밝힌 것이 이번에 가장 고용지표에서 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번에 고용지표가 만약에 부진하게 나왔는데 이게 태풍 영향이었다라고 나올 것 같으면은 연준 양적 완화에 있어서 이게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고 뭐야, 이거 불확실성으로 이상하게 혼란만 가중됐을 가능성이 크죠.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 연준의 양적 완화는 더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거기에 태풍 샌디 영향이라고 변수가 붙고 그러면 막 이게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중하의 시나리오 중에 한 중 정도는 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업종별로 봐도 뭐 큰 이변은 일단 없는 것으로 상식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요. 업종별 고용 증가 감소 현황 보실까요? 먼저 11월은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미국의 본격적인 연말 소비 시즌에 개막이 들어있는 만큼 유통소비 업종의 일자리가 5만 3천 건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재선에 따라서 헬스케어 관련 직종이 2만 건 늘어났고, 다음에 겨울철 비수기에 돌입한 건설업종은 뭐 2만 명의 일자리 감소를 기록했다. 뭐 다 이해가 되시죠? 그 밑에 제조업종 보시면은요, 이 재정절벽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생산직, 이 공장들은 대부분 생산과 재고량을 최저 수준으로 유지만 하면서 이런 동향이 나타났는데, 지난 지역 연준 제조업 지수도 10월, 11월 다 부진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업황이 제조업 일자리에도 반영돼 있고요. 대신에 이번에도 역시 자동차 업종 고용은 10,000건 증가해서 지난주 나온 11월 미 자동차 판매량 증가의 분위기를 역시 맞춰준 것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 평가 들어보시죠. RBC 캐피탈 마켓 측에서는요, 이번 고용지표의 성과는 미 경제에서 태풍 샌디라는 불확실성을 드러낸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그러면서 현재 미 고용지표는 기존 추세에서 이탈하지 않았지만은 큰 방향성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도 변동성이 좀 있다. 0.1% 늘어났다 줄어났다 벌써 3개월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12월 FOMC에 기존 예상에서 벗어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이슈로 보고, 연준은 내년에도 현행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이번 결과를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 FOMC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보통 12월 통화정책회의는 뭐 가급적이면 연말에 좀 훈훈하게 보내라고 해서 비둘기파적인 이런 패턴이 많죠. 하지만 연준의 이번 양적 완화 기조를 내년까지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 12월 FOMC에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상 기사를 보시죠. CNN 머니가 전합니다. 자, 연준이 달러를 찍어내는 기계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걸 감안할 때 뭐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득과 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는 심정에서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열리는 FOMC에서 연준이 지난 QE3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추가 양적 완화를 공개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자세한 견해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는데요. 요 추가라는 요 단어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 그런데요. JP 모간입니다.
내년 2013년에도 연준은 양적 완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마지막 FOMC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후속타로 45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 근데 앞에서 이 CNN머니 제목처럼 추가 양적 완화라기보다는 현행 QE3 더하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합친 게 월 850억 달러 규모인데 여기서 OT가 빠지면서 이 부분을 대체하는 게 바로 연말에 이번에 발표될 내년 1월부터 추가 채권 매입 요거를 더해서 450억 달러를 그대로 보태준다. 이럴 경우에 금액은 그대로 850억 달러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그래서 이거를 추가 양적 완화라고 봐도 되겠지만 어쨌든 현행 양적 완화 기조의 유지 정도는 이번에 발표가 될 것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런 이 예상이 크게 흔들릴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으로 봐도 되고, 또 대신에 추가 양적 완화 금액이 더 추가돼서 유동성이 추가로 풀리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설명이 되겠죠. 두 번째 페이지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추가 양적 완화라고 봐야 되는지 양적 완화 유지라고 봐야 되는지 이것도 좀 고민이 되네요. 아직 이틀 남았으니까 더 기다려보기로 하죠. 자, 다음 내용 보시면은요, ISI 리서치 집계 보고서인데요. 지금 재정절벽이라는 불을 끌 소방관은 버냉키 연준 의장이 유일한데, 비록 지난 연설에서 조금 저자세로 어떻게 중앙은행이 이 정부의 재정절벽 불길을 잡겠느냐, 이거 능력 바뀌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사실 6천억 달러라는 재정절벽의 규모는 연준의 발권력을 감안한다면은 뭐 무시할 수도 있는 수준이다. 앞에서 보시는 850억 달러 추가 유동성 완화 정도면은 8, 5, 40. 한 5개월이면 다 커버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이번에 어떤 의지를 표명하는지 이거를 확인해보자. 여기서 만약에 재정절벽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나오면은 이거는 사실상 큰 호재를 볼 수도 있다는 거고, 반대로 또 한 번 저자세로 나오면은 약간 실망을 줄 수도 있다는 거고,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잠시 잊고 있었던 그리스 관련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AFP 통신이 전합니다. 그리스의 지금 상황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아무리 몸에 좋다는 걸 막 영양제 먹이고 격려를 해주고 해도 앞으로 한 발짝 제대로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스 채권단은 짐을 덜어줘야 되겠다, 몸에 좋은 걸 먹이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각자 조금씩 나눠서 그리스 채권을 재매입해주는 식으로 사실상 채무를 무기한 연장해주는 그런 협상을 그리스 정부가 추진해 왔는데요. 그리스 경제지 나프뎀 보리키 맞죠? 이 측은 이번에 해외 채권단이 약 150억 유로 규모의 그리스 채권 재매입 작업의 초안을 완성한 것 같다 라고 보도를 했네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채권 상각 스킴이나 재매입 기간 등이 확정되면은 이번 주 화요일에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오늘 개장 32분여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첫날 코스피 증시 어떨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요즘 사실 코스닥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고통이 크긴 한데요. 자, 그래도 기본적인 외국인들의 기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의 메인 이슈로 중요합니다.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자, MSCI 한국지수 보시면은요, 지난주에 0.58% 상승 마감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한 6개월치 보면은 6개월치 최고점을 일단 경신하고 있는 상태고, 코스피 지수가 MSCI 한국지수에 비해서 조금 언더퍼폼을 하고 있다. 여기는 뭐 환율의 이런 부분도 감안히 해야 되죠. 왜냐면 이 MSCI 한국지수는 미국에서 달러로 거래해야 되는 이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 63.83이라는 거는요, 지금 뭐 환율 지금 감안하더라도 외국인들은 2000선 넘는 것까지는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보셔야 되는데, 이거에 키 맞추기를 하려면 코스피가 뭐 오늘 얼마를 오르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따라서 오늘 이번 주 첫날 코스피 상승을 기대해봐도 나쁘지가 않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였습니다.